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말이 쉽게 무시당하고 내가 부탁을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 취급을 받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내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거지 뭐. 참아야지. 괜히 예민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지성이자 18년이라는 긴 유배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과 헤어져 먼 변방으로 쫓겨났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품격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인생 철학을 통해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과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마음의 자세를 배워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투의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품격이고 자존의 철학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존엄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철학으로 배우는 품격 있는 대화법.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약용, 1762년에 태어나 1836년 세상을 떠난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그는 22세에 과거에 급제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천주교 박해의 여파로 38세에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형제는 죽임을 당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이 먼 변방에 갇혔습니다. 억울함과 절망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들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중심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군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한다. 다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 지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침묵 속의 중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부당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하게 더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품격 있는 단호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해. 강하게 말해야 해. 화를 내야 해. 아닙니다. 당당함은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큰 나무를 쓰러뜨린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 없는 곳에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세 가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침착함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일수록 한 박자 쉬어가십시오. 침착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절제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벼워 보입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립니다. 다산은 말은 짧게, 뜻은 깊게를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군더더기 없이 단단하게. 셋째, 단단한 마음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먼저 느낍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침착함, 절제, 단단함. 이것이 당신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마음의 기둥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대화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인생 철학에 기반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감정적이지 말고 단단하게 말하는 법.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는 당신을 더 가볍게 여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감정은 없지만 선은 분명합니다.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위엄이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굴하지 않는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절제하는 순간 당신은 강해집니다. 감정적 반응 왜 나한테만 그래요? 너무하네요. 단단한 반응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껴지시나요? 후자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과를 하지 않는 태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습관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미안해요. 괜히 말했네요.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여깁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이 없다면 굽히지 말라. 잘못이 있다면 즉시 고치되 없다면 흔들리지 말라. 잘못한 일이 없다면 사과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하며 사과하지 않습니다. 상황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약한 반응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죄송해요. 단단한 반응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과는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말보다 시선을 사용하는 법. 다사는 사람을 대할 때 말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빛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눈빛이 고요하면 마음이 고요한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그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말없이 3초, 5초. 그 침묵이 상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무례함을 알고 있습니다. 시선은 말보다 강합니다. 말의 속도를 줄여 상대의 흐름을 장악하는 법. 빠르게 말하면 급해 보입니다. 급해 보이면 약해 보입니다. 다사는 말의 속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천천히 말하십시오. 한 단어, 한 단어에 무게를 실어서 또박또박 침착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빠른 말투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요, 사실은요. 느린 말투 잠시 침묵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느린 말은 확신을 줍니다. 확신은 존중을 만듭니다. 경계와 선 긋기를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하는 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화법입니다. 선을 긋는 법.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시간 있으시죠? 이거 잠깐만요. 거절하지 못하면 당신은 점점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무례를 부른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설명 길게 하지 마십시오.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약한 거절음. 사실 요즘 제가 좀 바빠서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단단한 거절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선을 긋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산의 저작 속에서 대인관계와 품격에 관한 철학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목민심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자세를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은 짧게 하되 뜻은 깊게 하라.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고요한 위엄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리 지른다고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고요한 위엄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흠흠신서 억울함을 대하는 태도. 흠흠신서는 형사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다사는 이 책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한.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유당전서 인간관계의 지혜. 다사는 평생 수많은 편지를 썼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남겼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거울을 보듯 하라.
상대가 나를 비추면 나도 상대를 비춘다. 상대가 나를 흐리게 하면 나는 물러난다. 이것은 60대 이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60대, 70대,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산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을 거르는 지혜.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향기가 배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악취가 배인다. 이제는 사람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을 것, 내 감정을 함부로 다루게 하지 않을 것, 내 존엄을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누군가 이 선을 넘으려 할 때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셋째, 침묵과 여유의 힘.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침묵을 늘리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강함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500권의 책을 썼고 조선 최고의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단단해집니다. 여유 속에서 당신은 깊어집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깊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화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다산 정약용도 매일 마음을 수련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실천 루틴을 소개합니다. 루틴 1, 아침 5분 호흡 명상. 매일 아침 눈을 뜬 후 5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이 단순한 행위가 하루 종일 당신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매일 새벽 명상과 사색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루틴 2, 감정 일기 쓰기. 하루가 끝나면 오늘 느꼈던 감정을 짧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무시당한 것 같았다. 그때 내 마음은 였다. 다음엔 이렇게 대응하겠다. 감정을 글로 쓰면 감정에서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루틴 3, 하루 한 번, 선긋기 연습.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지 않은 약속 한 번 거절하기. 필요 없는 사과 한 번 참기. 끊기고 싶은 대화 한 번 끝내기. 매일 한 번씩만 작은 선긋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당신의 경계가 단단해집니다. 루틴 4, 침묵의 시간 갖기. 하루 중 10분만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루틴 5, 존경하는 사람의 말 필사하기. 다산의 어록이든 좋아하는 철학자의 말이든 하루에 한 문장씩 손으로 써보십시오. 손으로 쓰는 행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한, 이 5가지 루틴을 매일 조금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책임을 다했으며 이 사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여야 합니까? 왜 우리의 말이 무시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침착하게 말하십시오. 감정적이지 않게, 단단하게. 필요 없는 사과를 하지 마십시오.
잘못이 없다면 굽히지 마십시오. 시선을 사용하십시오. 말없는 눈빛이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천천히 말하십시오. 급하지 않게 확신 있게 선을 그으십시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사람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온다. 여러분께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아온 단단한 중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심을 믿으십시오. 그 중심에서 말하십시오. 그 중심에서 살아가십시오. 60대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오늘 하루만이라도 필요 없는 사과를 참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천천히 단단하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선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모레는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군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함을 걱정한다. 다산 정약용. 여러분, 당신 자신을 아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십시오. 그리고 그 귀함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존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